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산단이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인 샤인 프로젝트가 한창입니다. 내년 말 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 있어 여수 산단의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최황지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6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S-오일이 약 9조 원을 투자한 울산의 샤인 프로젝트 현장입니다. 축구장 120여 개에 달하는 부지에 국내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 공장이 들어섭니다. 전국에서 인력이 몰리면서 하루 6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란트 사상 가장 큰 초메가 프로젝트이고요. 그러니까 샤인 프로젝트에 관련된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피크타임 때 17,000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여수에서 울산까지 온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여수에 있는 근로자들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이제 노동시장이 이제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울산 요 샤인 프로젝트에 근로자들이 많이 직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대한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생산 능력도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석유화학의 쌀인 에틸렌의 국내 총 생산 규모는 1,270만 톤, 이 가운데 180만 톤이 이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GS칼텍스와 LG화학 신공장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국내에서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샤인 프로젝트 현장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3%, 내년 6월이면 완공되고 12월 말 정상 가동합니다. 기업들을 더 긴장하게 하는 건 원유에서 곧바로 에틸렌을 생산하는 TC2C 기술입니다. 공정 단계를 줄이고 물류와 운송 비용까지 아껴 제조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생산 기술을 갖춘 샤인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여수 산단 석유화학 업체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중국발 공급 과잉에 세계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체제에서도 가격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시련에 여수시나 여수 산단 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공이 되고 이후부터는 우리 국가 산단의 주요 기업들이, 경쟁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업계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여수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은 늦어도 다음 달 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선 전국과 맞물리면서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이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는 불투명해 기업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지난 2022년 전남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비가 충분히 내릴 것으로 예측돼 큰 가뭄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관리와 점검은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가뭄이 발생한 지난 2022년. 가뭄은 해를 넘겨 281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역 최대 상수원인 주암댐 저수율은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식수나는 물론 산단 공업용수 부족으로 애를 먹었습니다. 다행히 가뭄은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충분한 양의 비가 내려 해결됐습니다. 지난해는 큰 물 부족 없이 지나간 가운데 올해도 가뭄은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전남의 최근 6개월간 강수량은 341.1mm로 평년보다 많았습니다. 4월 강수량은 적겠지만 오는 5월, 6월은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주암댐 본댐과 조절지댐의 합산 저수율도 60.4%로 여유가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홍수기 시작일인 6월 21일 전까지 댐 저수율을 약 50% 정도를 목표로 댐을 운영해서 홍수를 우선적으로 대비할 계획입니다. 용수는 봄, 여름 동안에 정상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저수지에 미리 물을 채우는 등 용수 확보에 나섰습니다. 혹시 모를 가뭄 상황에 대비해
부처 합동으로 매주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매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대책 TF를 운영하면서 강수량이라든지 댐이나 조수지 저수율 등 지속적으로 지역별 가뭄 상황을 공유를 하고 또 이상기후로 가뭄과 홍수가 빈번해진 만큼 가정에서도 물절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침몰한 제22 서경호에 대한 실종자 수중 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 후 64일 만에 심해 잠수사가 선내에 진입했습니다. 전남도와 실종자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심해 잠수사들은 수심 82.8m에 가라앉은 서경호까지 유도선을 타고 내려가 조타실 내부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그물 등 장애물이 많아 정밀 수색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전남도는 서경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 지난달 10억 원을 들여 민간 잠수사를 투입하고 있으며 오는 16에서 17일 사이 기상 여건이 호전되면 수중 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 상장법인들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24년 결산 실적에 따르면 24개 상장법인의 매출액은 101조 3,76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28% 늘었고 영업이익은 5조 6천억여 원 적자에서 3조 7,800억 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실적의 90%를 차지하는 한전은 매출액이 91조 6,400억여 원으로 1년 전보다 6.78% 늘었고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원 적자에서 3조 1,600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노선과 관련해 지역사회가 정부에 대안을 요구한 지 수년이 흘렀는데요. 노선 지중화에 대한 기본 설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순천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구간 가운데 509에 해당하는 벌교 순천 노선. 도심을 관통하는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반발이 일자 정부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도심 구간 일부를 지중화하는 기본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성산역 쪽으로 우회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환경 훼손 우려로 인해 지중화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회하는 거는 협의를 했는데 습지로에서는 우회를 통과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 지하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죠. 국토교통부는 기본 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사업비입니다. 기존 노선을 활용할 경우 총 공사비가 2023년 기준 1조 9,800억 원 정도로 추산됐는데 지중화로 인해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확률이 클 것으로 순천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본 설계에만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 데다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면 전철화 사업 전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509 중에 309는 등기 발주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기본 설계를 지금 한 100억 정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적인 이유나 비용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순천시는 조만간 국토부를 방문해 공사비 증액 규모 등을 파악하고 지중화 방안이 담긴 기본 설계를 신속하게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어제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 동안의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광양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하고 2건의 안건을 수정 의결하는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등 사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습니다. 수업이 끝난 초등학생들이 집에 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 돌봄 교육을 받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죠. 전남의 과밀학교 학생 수용과 학부모들의 돌봄 공백을 완화할 첫 거점형 늘봄센터가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초등학교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클라이밍 체험과 토론 학습 등 다양한 돌봄 교육을 받는 이곳은 전남 최초의 거점형 늘봄센터 늘봄 목포.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방과 후 이곳을 찾았습니다. 음악이랑 그리고 또 제가랑 쿠키랑 뭐가 있을까?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인근 과밀 학교들의 초과 늘봄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늘봄 목포를 이용하는 학생 중 타학교 학생 비율은 65%가 넘습니다. 등하교 통학버스와 승하차 도우미 배치, 등하교 알림 서비스와 귀가안전 자원봉사자 배치 등 안전 대책들도 마련됐습니다. 안전 지킴이 선생님들이 계셔서 등하차 할 때 다 돌봐주시고 한다 하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늘봄 목포에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관리를 위한 전용 보건실도 따로 마련됐습니다. 또 인근의 무안과 신안 지역까지 긴급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근에 있는 무안과 친한 아이들까지도 갑자기 부모님이 아이를 맡기실 곳이 없을 때는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쪽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연계 프로그램, 무한반도 통합 긴급 돌봄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늘봄학교 운영에 최적화된 안전하고 아동 친화적인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학기 중 오후 8시까지, 방학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에도 오후 1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늘봄센터. 전남 학생들의 안전한 돌봄 교육 실현에 힘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인공지능 특화도시 광주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인공지능 육성 전략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관련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유리한데요.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 첨단 3지구에 자리한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컴퓨팅 자원을 갖춘 국내 유일의 국가시설물입니다. 가동 1년 6개월 만에 AI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의 2천여 건의 연구과제를 무상 지원하며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의 상징적인 생태계 기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 이제 실검증하고 실증하는 체계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런 시험 검증 실증 체계를 광주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혼잡한 전국이 계속되며 좌초 위기까지 몰렸던 2단계 실증 사업도 조기 대선을 맞아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핵심 정책 의제는 단연 인공지능 패권 확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은 10년 내에 인공지능 세계 3강 진입을 약속했고 당내 유력 주자인 김문수 전 장관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인공지능 예산 100조 원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모두의 AI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그 현장을 한번 이렇게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 대표가 출마 선언 후 첫 현장 행보로 찾아간 이 기업은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대표 스타트업. 얼마 전 해당 기업과 직접 투자 협약을 맺은 광주시로서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의 인공지능 관련 행보가 사실상 차기 정부 인공지능 분야 집중 투자 지역을 가늠할 수 있어서입니다. 광주의 아이카 사업 등이 초기부터 저희가 반도체가 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매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실험적인 그런 역할들을 지금까지 수행해 주셨고 또 그런 과정들이 저희 제품을 고도화하는데 광주시는 인공지능 기반 시설과 인재 양성 체계를 갖춘 지역적 강점을 내세워 차기 정부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도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인프라, 기업, 인재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광주는 AI 중심 도시로 성장할 거다. 최대 인프라인
초거대 AI 컴퓨팅 센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AI 초거대 컴퓨팅 센터는 지금 광주에 구축되어 있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의 한 10배의 서울, 경기, 대구 등 타도시도 앞다퉈 인공지능을 집중 육성하는 상황. 광주시가 이번 조기 대선 전국에서 인공지능 정책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